모닝타임즈 시간입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으로 또다시 거래를 마쳤는데요. 가뜩이나 조금 밀리고 있는 시장 속에서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지속되는데 뜬금없이 7%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부담이 됐고 잘 가고 있는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역할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달 들어서 조금 좋았던 흐름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꺾이고 마는 건지 걱정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말을 앞두고 자세한 전략들 함께 조명해 보겠습니다. 토마토 투자클럽의 최원재 전문가님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 또 하락했는데 특징들 짚어주세요. 네, 연준 위원들의 매파 발언이 이어지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다우, 나스닥, S&P 500 모두 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태양광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였는데 솔라이트 테크놀로지가 3.2% 상승했고 시올스 테크놀로지가 9.4% 급등했습니다. 그다음에 퍼스트 솔라도 4% 상승했고요. 반도체 종목들 중에서는 글로벌 파운드리가 3.7% 상승, 마블 테크놀로지가 4% 상승, 코보가 5.2% 상승, 엠코 테크놀로지가 3%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의 전기차 업체인 폴스타가 6.7% 상승했습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22만 2천 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가 22만 8천 건이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통한 인플레이션 통제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기준금리를 7%로까지 올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상승이 확실히 멈출 때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연준이 더 큰 침체를 유도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증시의 추가 하락을 경고했습니다. 그다음에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연준이 최종 기준금리를 6%까지 올릴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6%대 금리는 기본적인 수준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등락을 거듭하면서 조정이 좀 더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오늘은 상당히 좀 커가지고요. 그런 부분들부터 하나하나 조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대표적으로 매파인 거는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좀 7%까지 언급을 하면서 진짜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한 건가요? 일단은 또 굉장히 좀 강렬하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맞아요. 예. 아직까지 기준금리가 제약적인 수준에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소 제약적인 수준이 되려면은 5%에서 5.25%까지 인상될 필요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5% 이상 상승해야 기준금리가 5% 이상 상승해야 인플레이션 위협을 억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필요하다면 7%에 육박하는 수준까지도 금리 인상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금리를 덜 올리면은 내년 1분기에 더 많이 올릴 것이고 지금 더 많이 올리면은 내년 1분기에 덜 올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네. 7%라고 자기는 얘기는 했지만 지표 데이터들을 좀 보고 그거는 이제 조절할 수 있다라고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블러드 총재가 내년에는 금리 결정 투표권도 없다고 좀 알고 있어가지고 약간 시장에 그럼 긴장감을 약간 주는 건가요? 너무 좀 최근에 오르다 보니까. 예, 저도 좀 그렇게 느꼈어요. 웰커님도 네.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 이렇게 발언을 안 하면은 계속적으로 일방적으로 지금 강세가 진행될 수도 있으니까 약간 시장의 경각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이 좀 반등을 최근에 잘 하고 있었는데 확실히 찬물을 끼얹는 발언의 의도가 조금은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좀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발언들도 있었고 하니까 최종 기준금리 전망치도 좀 약간 높아지나요, 지금?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람은 개인적인 의견인 것으로 네네. 보고는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도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도 얘기를 하기는 결국에 파월의 결정에 따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은 강경한 발언이 나오기는 했는데 너무 공포심을 가지기보다는 전반적인 기조를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테니까요. 큰 틀의 발언으로 해석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도 일단은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멈출 때까지는 금리 인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지금보다도 더 빠른 속도의 인플레이션 둔화가 조금 필요해야 할까요? 지금 일단은 CPI가 7%대로 들어왔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조금 더 연속성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야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는 한 번의 지표보다는 연속성이 좀 나와야지 금리 인상을 멈출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신호가 좀 확실하게 나타나야 될 것 같습니다. 7%를 넘어서 다음번에 또 발표되는 CPI까지도 함께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일단 연준이 이러다 보니까 금리 인상 기조로 더 큰 침체를 좀 유도할 것이다.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다. 이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이런 매파적인 기조들이 시장에 덜 반영이 됐나요? 일단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이 놀라운 속도로 뭐 빨리 떨어지지 않는다면 연준은 지금 현재 시장의 예측보다는 더 큰 침체가 오도록 좀 밀어붙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아직 경기 침체 위험을 완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증시의 추가 하락을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이렇게 지수가 좀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 보시기에 전문가님은 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은 조금 뭐 조정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큰 폭의 조정이라고는 저는 보고 있지 않고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다우나 뭐 21선에서는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지선을 한번 테스트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오늘이 뭐 단기적으로 또 저점이 될 수도 있다라고는 보고 있어요. 오늘 증시 열려 봐야지 추가적인 하락 조금 오늘 저점을 다시 한번 테스트할 수는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래로 또 박스권 하단까지는 갈 것이라고는 일단 보지는 않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울프 리서치 쪽의 의견까지도 참 체크를 해보면 연준이 최종 기준금리를 6% 정도까지 올린다 이렇게 봤는데 뭐 기존 전망보다는 높잖아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울프 리서치 측에서는 어제 네. 이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발언을 볼 때 자기네들은 원래 6%대로 예측을 했대요. 기준금리, 최종금리를. 네네. 그런데 이번 발언으로 좀 확신을 갖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제 중기적으로 뭐 기준금리가 6%대로 들어가면 시장은 뭐 역시 약세로 전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애초에도 뭐 6%까지 예측을 좀 했다고 하니까 블러드 총재의 발언이 확실히 좀 쐐기를 박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울프 리서치 쪽 의견은요. 그리고 고용시장도 체크를 해보면 매주 발표가 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는 약간 또 올라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또 예상치를 하회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용이 아직까지는 뭐 크게 타격이 나타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보고 있고요. 여전히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빅테크 기업들이나 이런 쪽에서 뭐 정리해고 뭐 하고 있고, 그렇지만은, 그리고 신규 고용도 안 하고 있죠. 네. 하지만 이게 전체적인 노동시장보다는 역시 화이트 컬러 해고에 좀 집중된 것이 뭐 별다르게 뭐 지표에 영향을 덜 끼친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전체적인 노동시장은 아직까지 좀 견고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실적 발표 지속되고 있는데 어제도 소매기업을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뭐 메이시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좀 좋았고 콜슨은 또 실적이 안 좋았더라고요. 이런 약간 소비의 양극화 이런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뭐 고급 뭐 백화점이니까 네. 역시 돈이 많은 계층에서는 여전히 소비가 견조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쪽에서 소비는 결국에는 맨 마지막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 아니면 뭐 양극화 현상이 뭐 지속된다거나 그렇다고 보고 있고 뭐 메이시스 같은 경우는 어제 뭐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15%가량 급등을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콜스도 실적이 안 좋았고 하니까 이 소비가 일단은 타격을 받고 있다고는 해석을 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렇죠. 어제도 얘기했듯이 생필품, 음식료품 최소한의 그거는 좀 타격을 덜 받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부차적으로 가전제품이나 전자제품, 미용, 의류 이쪽에서는 먼저 좀 줄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군요. 필수재들은 아직까지 조금 견고한데 그 외 부수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이 소비가 좀 꺾이고 있다는 점도 함께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국내 증시 전망으로 내려와서 이제 다음 주 전망도 좀 들어보고 싶고 오늘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오늘도 뭐 여전히 조금 조정의 연속선상에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뭐 계속 어제도 그렇고 뭐 이번 주 내내 저는 좀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정의 강도는 조금 시장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과연 어디까지 내려갈 것인가. 어제 11선 근처까지는 내려갔는데 일단은 오늘 단기적으로 조금 혹시 반등이 나오더라도 역시 그거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최소한 한 21선까지는 코스피 지수 조금 열어놔둬야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다음 주도 조금 부진할까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조정이 조금 더 연장이 된다면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조정이 더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조금은 좀 조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반도체 종목들 어제 뭐 이미 예상을 좀 했었지만 마이크론도 이쪽에서도 좀 안 좋게 업황 얘기를 해가지고요. 확실히 뭐 SK 하이닉스도 그랬고 많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쪽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제 이제 동시효과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SK 하이닉스 잠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어제 10%대 시초가에 급락으로 시작을 했는데 맞아요. 하락으로 마감을 했지만 양봉이 나왔어요. 하지만 저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저점이 아니라고 저는 어제도 말씀드렸고 그 이유는 네. 기관 측에서 특히 증권사 측에서 3일 연속으로 지금 순매수가 어제까지 나타났어요.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장 초반에 급락으로 나오면서 네네. 증권사 측에서는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보는 애들이니까 자기네들 하락분을 만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물타기 하면서 결국에는 어제 증권사 측에서는 소폭 좀 팔았어요. 17,000주 정도. 네. 그리고 이동평균선도 5일선이 꺾여서 내려오고 있고. 그럼 다시 한번 이 선 또 테스트 할 것이거든요. 어제 저점이 82,000원이에요. 여기 네. 다시 테스트 할 것이니까 뭐 만약에 하이닉스를 저가에 매수하고 싶으시다면은 네. 이 선까지는 좀 기다려 봐야 된다고 보고는 있어요. 그렇군요. 어제 좀 많이 빠져가지고 이쯤 매수를 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저점이 아닐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좀 살펴보시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제일 많이 불거지는 게 일단 뭐 빈살만 왕세자가 왔어요. 와서 이제 총수들이랑 많이 미팅도 했는데 어제 이제 말씀 주셨던 대로 내용 관련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차익 실현이 나왔거든요. 뭐 오늘 내용이 나오는 거에 따라서 뭐 추가적으로 모멘텀이 발생하는 건 어려울까요? 네, 지금 이제는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어제 뭐 속보로도 뭐 계속 어디 협력한다 맞아요. 나왔지만 네. 주가는 뭐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가 뭐 안 좋았던 것도 있지만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고. 램시티 관련해서는 뭐 대규모로 어떻게 보면 계약번이 예상보다 더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는 조금 주가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그렇군요. 네옴시티 관련 종목들을 움직이려면 예상보다 조금 더 강력한 한 방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대체적으로 좀 분위기는 꺾이고 있다는 점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살짝 고개를 좀 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와가지고요. 이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원달러 환율 1,400원대까지 반등이 한번 올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러면 네네. 근데 이게 1,400원을 가고 1,450원을 가고 1,400원 후반을 가더라도 이번 반등이 마지막이다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뭐 환율 관련해서 뭐가 어떤 투자를 하고 있다거나 하면은 이번에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 만약에 환율 관련해서 이쪽 관련해서 뭐 악재가 불거져가지고 이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업종들이 있잖아요. 뭐 항공업종이라든가 네. 그렇게 본다면 그거 빠지면은 매수할 기회가 되지 않나 그렇게는 보고 있어요. 네, 원달러 환율도 뭐 조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일단은 단기적인 그런 오름이 아닐까 이런 전망들까지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한 주간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뉴욕 증시는 일단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좀 반등이 세게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저지를 해주는 그런 발언들이 연준 위원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경계성인 발언으로 해석이 좀 됐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좀 큰 틀에서 살펴보시고요. 종목별 장세 지속되고 있는데 이슈들이 빠르게 바뀌니까 빠른 대응들 하면서 또 가져가시는 전략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금요일인데 마지막까지 대응 잘 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모닝타임즈 시간이었습니다.